여러분 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침대에 누우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새벽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번쩍 떠지는 그 고통,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들 수면제나 멜라토닌 같은 약부터 찾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잠은 오게 할지 몰라도 우리 몸은 더 골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면과 전해질 균형을 2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철수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수많은 분이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하면서도 정작 부엌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로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소금물 한 잔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아침이 개운해지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오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스위치가 고장난 것뿐이에요.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비결이 바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짠 거 먹으면 혈압 오르고 몸 붓는다는데 무슨 소리냐고들 하시죠? 맞습니다. 소금을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은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몸속에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물을 가두고 신경을 안정시킬 소금기가 부족해서 몸이 계속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방망이질치듯 두근거리는 거죠.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밤늦게까지 차트를 분석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몸도 망가져 있더라고요. 몸은 분명 천근만근인데 침대에만 누우면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천장을 바라보는 그 막막함,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처음엔 저도 동료 의사들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정말 끔찍하더군요. 머리에는 안개가 낀 것 같고 입안은 바짝 마르고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진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주목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초인 소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중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거나 종아리가 딸려서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증상을 상세히 남겨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치료했던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살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간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수면제를 2알이나 먹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요. 이제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시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안색은 핏기 하나 없는 흙빛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할머니는 평생 건강을 위해 아주 철저한 저염식을 해오셨더군요. 음식은 거의 간을 하지 않고 드셨고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아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하신 행동이 오히려 할머니의 잠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겁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니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물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밤새 화장실을 가야 하고 뇌는 전해질이 바닥나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냈던 것이죠. 선생님, 저 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소금을 한 잔으로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차가웠던 손발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이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몸의 긴장이 풀리니까 오히려 혈압 수치가 안정되더군요.
몸의 시스템이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거대한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전달되죠. 이때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돕는 전해질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이 전압이 낮아집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뇌는 불안을 느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제조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실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소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소금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나트륨만 뽑아낸 거라 미네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써야 할 건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혹은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들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 비율은 이렇습니다. 물 200ml,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에 소금 1g, 즉 티스푼으로 딱 반 정도를 넣으세요. 이게 너무 많으면 짜서 위가 놀라고 너무 적으면 몸의 전해질을 채우기에 부족합니다.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몸을 긴장시키고 뜨거운 물은 오히려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넣고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주세요. 완전히 녹지 않은 소금은 위벽에 닿으면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시는 법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꿀꺽꿀꺽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 입에 머금고 5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기세요. 입안의 전막을 통해 미네랄이 바로 흡수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뇌에 이제 쉬는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명상 시간이 됩니다. 타이밍은 잠들기 딱 1시간 전이 베스트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밤늦게까지 안 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자기 전에 소변이 마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기 전에 무엇을 드시나요? 따뜻한 우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습관을 남겨주세요. 제가 맞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소금하면 혈압부터 걱정하시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적정한 염분 섭취가 오히려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저녁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져야 멜라토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몸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요. 소금물은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인 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다이어트와 부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의아하시죠? 짠 걸 먹으면 붓는다고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건 소금과 함께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소금물은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오히려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줍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은 밤에 전해질이 부족해서 몸이 물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전해질을 채워주면 몸이 안심하고 필요 없는 물을 내보내게 되죠. 자, 이제 본론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의 혈액은 바닷물과 아주 유사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깊이 하면 혈액이 묽어지고 심장은 이 묽은 피를 온 몸으로 돌리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슴이 둥둥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심장이 지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들어가면 혈액의 농도가 적절해지면서 심장이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났던 기억이나 발가락이 꼬이는 느낌.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소금물 요법이 얼마나 많은 분에게 필요한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제일 먼저 권했습니다. 제 아내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는 아내를 보며 제가 직접 따뜻한 소금물을 타서 줬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코까지 골며 깊게 자는 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연결 문장 하나 드릴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소금물 수면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크게 틀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소금물 마신 뒤 1시간 동안은 집안의 조명을 최대한 낮추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을 꾹꾹 눌러주는 지압은 혈액순환을 도와 소금물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악기와 같아서 조율을 잘 해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수면도 조율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소금 없이 물만 마시는 건 우리 몸을 물탱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물은 세포 밖에서 떠돌다가 부기만 만들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수면법을 넘어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기초공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센서가 무뎌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한 잔의 소금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선생님, 죽염은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죽염은 대나무에 미네랄까지 녹아있어 아주 훌륭한 소금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니 부담 없는 천일염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낮에 마셔도 되나요? 낮에 마시는 것도 좋지만 숙면이 목적이라면 밤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느라 전해질이 계속 소모되지만 밤에는 몸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선생님, 혈압약이랑 같이 마셔도 되나요? 네, 간격을 1시간 정도 두시고 마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겁니다. 본론의 설명을 더 풍부하게 채워볼까요? 소금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뇌세포는 전해질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뇌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건망증이 생기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는 이유도 뇌가 전해질 굶주림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소금물 한 잔은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평화로워야 잠도 평화롭게 찾아옵니다. 30분 이상의 영상 분량이 되도록 더 상세히 묘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을 때의 온기. 소금이 물에 녹으며 내는 아주 미세한 소리. 그리고 입안에 퍼지는 짭짤하고 부드러운 맛. 그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요. 여러분의 발가락 끝 차가웠던 모세 혈관이 열리고 긴장되어 있던 어깨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잠을 쫓아내려고만 했지 잠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않으셨나요? 잠은 구걸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체내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소금물을 타러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소금 종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저 지금 실천하러 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런 다짐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꿉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주스 역할도 합니다. 소금의 흡착 성분은 장내 불순물을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 수십 알보다 우리 몸의 기본인 소금과 물의 조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뇌를 잠재울 수는 있어도 몸의 치유를 돕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의존성을 만들 뿐이죠. 하지만 소금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 필요로 하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뿐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3줄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며 소금물 한 잔이 수면 스위치를 켭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1g을 타서 잠들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드세요. 셋째, 약에 의존하기보다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일주일 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고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는 평온하고 깊은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